121페이지입니다. 이천에 있는 전원주택인데 처음서부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땅 주인은 누나고 건물 주인은 남자 동생이더라고요. 낙찰을 받아놓고 이제 처음서부터 건물 등기부 등본과 토지 주인이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는 법정상권이 없는 건물이 있는 토지만 경매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낙찰을 받게끔 된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토지는 누구죠? 여기 보면 처음서부터 김누구였어요. 36년생입니다. 근데 건물은 누구죠? 김누구인데 53년생입니다. 처음서부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랐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채무자의 소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권이 한기를 할 수 없음, 본권에 전입된 세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렇게 돼서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법정사건이 없는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몇 페이지죠? 12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해갖고 토지만 매각, 대지가 291평입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 경매로 1억 4천에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고 이게 부속 건물이 있는데 부속 건물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면 아주 건물이 잘 지어진 겁니다. 전원주택지 단지 안에 있는 겁니다. 이천에 다시 보면 이렇게 지적등상 보면 이렇게 전원주택이 있고 여기에 있는 건물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건물이 하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죠. 이렇게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에 부속 건물이 있는데 집이 여기에 전원주택으로 근래에 지어졌는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잘 지어 있고 좋더라고요. 보면 자, 건물을 보시게끔 되면 김누구였었죠. 가처분 해놨다가 보면 소유권 이전을 해갖고 김누구로 돼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뭐가 있죠? 가등기가 돼 있죠. 건물에 가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낙찰을 받고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소장을 낸 겁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청구 취지, 철근 콘크리트 슬러브 단층주택 103제곱미터, 그 다음에 지금 창고 90제곱미터를 인도하고 월 72만 3천 원에 대한 지료를 주어라, 이렇게 소장을 냈습니다. 소장을 냈더니 바로 날짜가 잡혀가지고 갔더니 몇 월 며칠 날 이거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소송으로 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조정을 하게끔 날짜를 잡아서 이천에 법원에 이제 제가 조정실로 같이 갔습니다. 이천에 있는 조정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바깥에 재판정 비슷하게 바깥에 원고하고 피고가 있고 그 가운데에 조정하시는 분이 있고 판사님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조정하시는 분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해가지고 우리 이제 젊으신 분이 낙찰을 받는데 집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상대편이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이 좀 나왔는데 뭐라고 이제 와서 얘기하시냐면은 조정하는데 누나 땅인데 제가 누나 땅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놨는데 내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 전원주택에 살 수 없어가지고 자기 시내에 나와서 자식 집에서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좀 팔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을 파는 가격을 이제 뭐 5천만 원, 3천만 원, 뭐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건물이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줘도 되지 않냐 했더니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서 다 봤는데 그 전원주택 단지 안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네에서 전부 다 돈을 걷어서 도시가스를 진입을 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이 집만 거기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이 집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지 않더만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이상 비어있을 때는 건물이 동파도 날 수 있고 모두 나갈 수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가격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1,000만 원인가로 낮아져요. 사실 저 같았으면 1,000만 원도 안 줬으면 했는데
집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은 1,000만 원이라고, 그럼 1,000만 원만 주겠습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조정하시는 분이 얘기하니까, 그럼 1,000만 원 정도라면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1,000만 원에 이게 합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의 농지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1,000만 원을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 제가 건물을 보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넘겨받게끔 되면은 더 싸게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조정 딱 해놓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건물에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법원에 오기 전에 변호사한테다가 상담을 해봤더니,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가등기를 말소를 시킬 수 있는데, 가등기 말소를 시키려면 한 3, 4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건물을 넘겨줄 때는 가등기를 없애고 넘겨줘야 됨으로써 건물을 넘겨주는 것을 한 3, 4개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1,000만 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1,000만 원을 법원에다 공탁을 시켜놓고 내놓고, 가등기가 말소가 되면 우리한테 넘겨받는 걸로 합시다. 조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갖고 부동산 이제 보면 이 건물을 또 다른 데 팔을까봐 가처분 금지해놨는데, 법정상권 없는 건물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가처분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보면 옛날 건물과 현재 있는 건물이 법정상권이 있는데 주인이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을 때는 가처분이 좀 필요한데, 이런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가처분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우리가 1,000만 원에 사겠다고 했더니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이렇게 됐습니다. 결정사항: 피고는 20원까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과 동시에 원계 2000시 모강면 지상 콘크리트 조적조 슬라브 지붕 단중주택 창고 주택 103 창고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절차로 이행하고 위주택 및 창고를 인도한다. 피고 원고는 2001년 1기까지 피고로부터 지량 기재 주택 및 창고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받고 주택 창고를 받은과 동시에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했는데, 가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가등기가 됐으니까 우리는 먼저 가등기를 지어줘야지 우리가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주지 않고 법원에다가 1,000만 원을 공탁을 해버린 겁니다. 공탁을 해놓고 뭐냐면, 너희들이 가등기를 지어놓고 1,000만 원을 법원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보면 1,000만 원을 직접 주지 않고 우리는 공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은 우리한테 등기 이전을 해주고 1,000만 원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언제 가져가게끔 된다면 가등기를 말소를 시켜줬을 때 가져가게끔 만드는다. 따라서 아까 우리 등기부 등본을 보게끔 되면,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뭐가 돼 있죠? 가등기 말소가 돼 있죠. 가등기 말소가 대놓고 난 다음에 우리 등기 이전을 했지만은 가등기 말소는 안 되는데, 가등기 말소를 시키면서 여기에 건물 주인이 법원에서 1,000만 원을 가져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제척기간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가등기가 돼 있는 것을 바로 본등기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압류, 가처분은 제척기간이 3년입니다.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먼저 제가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다가 그 농지를 자기가 샀는데 이번에 등기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해갖고, 사실은 제가 양양에 있는 농지를 보러 한번 같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사놓기는 제가 보니까 10년 전에 샀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20개월, 6개월 거주 있을 때 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놓고 가등기만 해놓고 등기 이전은 못 해갖고 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그 가등기를 이제 본등기로 하려고 농지증 발급받는 거 어떻고 이 농지가 어떻냐고 해서 제가 같이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그 10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가등기가 된 것이. 그래서 이게 10년이 그럼 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시기 제가 그 단골로 이렇게 건물이 많기 때문에 제 부동산을 관리해 주시는 법무사님이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가등기 제척 기간이 10년이 돼 가는데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 주인한테 가서 이거를 다시 가등기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해갖고 그 원래 주인한테다 연락을 해서 다시 등기부 인감증명 받아서 가등기를 다시 연장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번에 그 바꿀까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그 법무사님은 진짜 많은 걸 아는구나 이렇게 싶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가등기 제척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니까 12년, 13년 지났기 때문에 이걸 낙찰받아도 우리가 제척 기간에 의해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 내가 잔금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잔금 내더라도 바로 가등기가 돼 있으니까 가등기를 본등기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제척 기간이 받으면 바로 본등기로 안 바꿔줍니다. 등기소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제척 기간이 있는데 가압류 가처분은 제척 기간이 3년, 가등기는 10년. 그 제척 기간이 넘고 나서는 바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 가지고 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조정으로 해갖고 우리가 등기전을 넘겨받았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하고 거주당 설정 등 말소하고 다 했던 겁니다.